골든 리트리버의 50%는 암으로 죽고 미니 푸들은 70%가 쓸개골 탈구로 고생합니다. 여러분, 지금 키우고 있는 우리 강아지에게 태어날 때부터 치명적인 유전병이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 10만 마리를 분석했을 때 무려 40% 이상이 최소 하나의 유전병 변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외모 뒤에는 품종마다 꼭 조심해야 할 보이지 않는 약점이 있습니다. 저도 코카스파니엘을 키웠었는데 유전병으로 두 눈을 모두 실명하고 결국 한쪽은 적출까지 했어요.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아직도 그 후회가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강아지 견종별 가장 흔한 유전병과 예방을 위한 필수 팁을 알려드릴 텐데요. 끝까지 보신다면 내 강아지가 어떤 부분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얼마 전 반려견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한 말티즈입니다. 쓸개골 탈구도 흔하지만 이건 대부분 소형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잖아요. 품종별 유독 조심해야 하는 유전병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말티즈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건 바로 심장병이에요. 아이가 캑캑거리거나 잘 때 기침하고 뛰는 걸 힘들어한다면 감기 걸렸나? 이렇게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말티즈라면 특히 심장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심장병은 아시다시피 완치는 어려워요. 하지만 치료만 꾸준히 하면 더 이상 심장이 커지지 않게 막을 수 있어요. 수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이가 덜 힘들고 훨씬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이 있는 아이들은 목줄 대신 하네스를 착용해야 해요. 특히 Y자형 하네스가 훨씬 편하고 호흡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티즈라면 5살 이후부터는 반드시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았으면 해요. 말티즈에게 심장병은 유전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노견이 아니어도 어린 나이에 발병할 수 있거든요. 정기검진이 아이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심장병 예방에는 오메가3 같은 영양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스럽고 예쁜 행동으로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말티즈지만 심장은 꼭 챙겨주세요. 5살 이후로는 심장 초음파 검사, 평소엔 오메가3 영양제. 그게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똑똑한데 예쁘기까지 한 강아지계의 김태희 푸들입니다. 푸들은 다른 품종보다 뼈가 얇고 선천적인 기형을 갖고 태어날 수 있어요. 게다가 뛰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 뼈가 단단해지기 전인 어린 시절에 소파에서 뛰다 앞다리 골절이 많대요. 또한 소형견에게 흔한 쓸개골 탈구는 푸들이 가장 많이 겪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요. 요색 푸들은 더 많은 편입니다. 그레이, 브라운 같은 색을 얻기 위해 반복 교배가 이뤄지면서 유전적인 문제가 더 잘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게다가 푸들은 선천적인 어깨 탈구도 많습니다. 대체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체중이 늘어나는 시기에 증상이 드러나는데 앞다리를 들고 다닌다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검진도 좋지만 예방이 먼저겠죠? 첫 번째, 미끄럼 방지 매트 깔기. 두 번째, 안을 때 몸 전체를 받쳐 올리기. 세 번째, 뒷다리로 서는 건 자제시키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뼈와 관절 건강을 지키는 큰 비결이에요. 또 하나의 팁은 푸들은 유전병은 아니지만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보호자에게 공감 능력이 정말 높은 댕댕이에요. 그만큼 보호자에게 예민하게 반응하다 보니 분리불안으로 훈련소를 찾는 푸들이 많다고 해요. 똑똑하고 매력적인 푸들이지만 관절과 뼈 질환은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미리 관리하면 오랫동안 활발하게 뛰어다닐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하얀 솜사탕 비숑 프리제입니다. 2025년 인기 순위 급상승한 라이징 스타죠. 그런데 귀여움 속에 숨겨진 위험 알고 있어야 돼요. 미국과 캐나다 조사 기준 비숑의 주요 사망 원인 5위부터 1위까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5위는 심부전증.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져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병이에요. 10마리 중 1마리, 즉 비숑의 10%가 이 질환을 겪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관리가 가능하지만 늦으면 회복이 어려워요. 정기적인 심장 초음파 검사는 꼭 필요합니다. 4위는 노환. 비숑의 평균 수명은 약 14년에서 15년으로 알려져 있지만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는 10살 전후로부터 서서히 시작됩니다. 3위는 혈액질환. AIHA, ITP 같은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면역체계가 자기 몸의 혈액세포를 공격하는 희귀병이에요. 무려 이 병에 걸린 80% 이상이 6살 이하의 어린 비숑에게 나타났다고 해요.
2위는 원인 불명. 세계 최대의 수의학 연구 네트워크를 가진 미국에서도 빗숑의 약 14%는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즉 조기 진단과 정기 검진이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1위는 암입니다. 영국 캐널클럽 조사에서도 빗숑의 21%가 암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하죠. 그 중에서도 유방암이 무려 33%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북미 수의사들은 중성화 수술을 통한 예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요즘은 16, 18살까지 건강하게 사는 빗숑도 정말 많아요. 조금만 더 일찍, 조금만 더 꼼꼼하게 돌봐주면 우리 아이들도 오래오래 곁에 있어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요즘 제일 핫한 하이브리드 견종. 디자이너 독들이 유독 인기 많죠? 말티푸, 폼피츠, 폼스키처럼 두 품종의 장점을 섞었다고 알려진 견종이에요. 털도 안 빠지고 귀엽고 똑똑하고 진짜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믹스는 순종보다 더 건강하다. 맞아요. 하지만 디자이너 독들은 아닙니다. 실제로 믹스견은 더 건강하다라며 이런 디자이너 독들이 믹스견이라고 판매하는 펫샵들도 많다고 해요. 에휴, 근데 수의사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디자이너 독들은 유전병이 더 많다고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도 순종의 교배 과정을 그대로 겪고 만들어진 댕댕이들이기 때문이에요. 해외에선 이런 하이브리드 견종이 더 먼저 유행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순종보다 병원에 자주 찾아오는 견종이라고 해요.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처럼 푸들이 들어간 교배종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선 말티푸, 빗숑푸가 있다면 해외에는 골든 리트리버와 푸들을 섞은 골든두들, 레브라도와 푸들을 섞은 리브라도들이 인기를 끌었죠. 예를 들어 골든두들의 경우는 골든 리트리버가 자주 걸리는 암과 피부 질환, 게다가 푸들의 고관절 이형성증까지 병원을 더 찾는다고 해요. 말티푸도 마찬가지입니다. 털이 안 빠지고 똑똑하지만 말티즈와 푸들의 유전병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두 품종의 장점이 아니라 두 품종의 약점까지 같이 오는 거예요. 물론 모두 그런 건 아니에요. 믹스는 더 건강하다라는 말은 근거 없는 마케팅이에요. 강아지의 건강은 혼혈이냐 순종이냐가 아니라 유전 관리와 건강한 환경이에요. 결국 어떤 품종이든 중요한 건 같은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어떤 질환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미리 관리해주는 것. 그게 아이와 오래 함께하는 비결입니다. 오늘은 강아지별 유전병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 영상은 품종을 비판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반려견들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지켜주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도 먼저 떠난 아이가 있었어요. 코카스파니엘인데 이름이 이쁜이에요.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라 조금 촌스럽죠? 이쁜이는 유기견 출신이라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유전병 때문에 한쪽 눈은 적출하고 남은 한쪽도 결국 실명했어요. 마지막 3년 동안 어둠 속에 살아야 했죠. 그 기억이 남아 많이 미안합니다. 대신 이쁜이의 딸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함께한 가족이었어요. 18살까지 벚꽃도 보고 가족 품에서 떠났습니다. 그 아이는 마지막까지 행복했을 거예요. 질병을 미리 알고 대비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때의 제 후회를 담아 만들었습니다. 우리 품에 들어온 반려견들이 어떤 유전병 위험이 있는지 조금 더 일찍 알고 대비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아이들을 끝까지 지키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과 댕댕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의 강아지도 유전병이나 아픈 곳 혹은 특별한 건강관리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 하나가 누군가의 가족들에게 더 오래 더 행복한 시간을 선물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반려견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이야기, 그리고 보호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다음 영상을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함께라서 고맙고 끝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